지금부터는 3단원 대기와 해양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선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질을 가진 커다란 공기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커다란 공기덩어리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치면 그 공기덩어리는 밑에 있는 물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공기덩어리는 북극에 오래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는 성질을 가진 커다란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은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날 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따뜻한 기단과 그리고 찬 기단이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의 경계면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전선면과 땅이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선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난전선, 두 번째는 한랭전선, 세 번째는 폐색전선, 마지막으로 정체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선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면, 먼저 온난전선은요, 따뜻한 공기,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공기, 차가운 기단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것으로, 기존에 찬 공기, 찬 기단이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힘이 더 세서 찬 공기를 밀고 그 세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온난전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가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의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차가워지고 구름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밀려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게 되면 구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사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를 완만하게 타고 오르다가 구름이 되고요. 구름이 돼서 아래쪽에 이렇게 비를 내리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온난전선은 찬 공기가 기존에 있었는데 뒤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찬 공기를 밀어낼 때 생기는 것이 온난전선인 거고요. 온난전선은 기호로 이렇게 빨간색 둥근 반원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 표시는 따뜻한 공기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이쪽에 있어서 따뜻한 공기가 이쪽으로 찬 공기를 밀고 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온난전선의 특징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완만하게 타고 오르기 때문에 그 전선면에서 온난전선의 앞쪽에 구름도 완만한 경사를 타고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구름이 얇고 멀리까지 이렇게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아래 내리는 비도 온난전선의 앞쪽에 넓은 구역에 걸쳐서 얇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고 넓게 퍼지는 구름의 형태를 층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와 만나는데 찬 공기의 힘이 우세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낼 때 한랭전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한랭전선은요, 파란색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아까 온난전선 때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공기가 이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이쪽에 있는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파란색 화살표를 이쪽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한랭전선에서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가는데 이때 차가운 공기가 더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이렇게 팔고 들면서 밑을 파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요, 왼쪽에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온난전선에 비해서 그 경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려 올라가서 생기는 구름의 형태가 위로 높게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름의 형태를 이러한 저군이 매우 커다래지면 정난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름이 저군이나 정난운이 생기게 되면요, 구름이 위로 높게 생겼기 때문에 아래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아까 온난전선과는 반대로요. 이러한 강수구역은 한랭전선의 뒤편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색전선은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합쳐지게 되면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앞쪽에 온난전선이 있고요. 뒤편에 한랭전선이 따라오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는데, 그런데 찬 공기가 파고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회색전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회색전선은 한쪽 방향으로 빨간색 반원과 그리고 파란색 세모 모양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형태가 회색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전선은요. 따뜻한 공기와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마찬가지로 만날 때 생기는데, 이 두 기단의 세력이 어느 한쪽이 우세한 것이 아니라 두 세력이 비등비등하면 이런 식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쪽에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서 빨간색 반원 모양이 이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파란색 세모 모양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전선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등을 대고 있는 형태처럼 생겼고요. 이러한 정체전선이 한 구역에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면 이곳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장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기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도에는요, 한 지역의 날씨가 어떠한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기호가 일기기호라고 합니다. 일기기호의 이 둥근 부분은요, 그 지역의 구름의 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양을 울량이라고 하는데, 이 흰색 동그라미가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지역은 지금 구름이 없이 맑은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까맣게 채워져 있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구름의 양이 매우 많고 흐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둥근 원의 왼쪽 윗부분에는 기온을 표시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날씨가 6도이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의 왼쪽 위편에 6도씨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의 아래쪽에는 일기, 날씨가 어떤지를 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지역에 비가 온다고 표시하려면 이렇게 기온 밑에 까만색 원의 표시로 형태를 표현하면 얘가 지금 비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에 꽂혀있는 이 화살 모양은요, 지금 어디로부터 바람이 오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인데, 이 표시는 바람이 이쪽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기기호가 있었다면 이때의 바람은 밑에서부터 위,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 끝부분에 이 개수는요,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의 세기가 지금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날개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바람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울량의 오른쪽 위에는 현재 이 지역의 기압을 숫자로 표현하게 됩니다.